수능 시험 어떻게 보라는 거지, 얘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각 변동 파트여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여서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일단 이제 지각 변동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써 있는 것처럼 지구의 에너지원이 3개 있잖아. 그 3개 에너지원 중에 지구 내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지각 변동.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지각이 변형한다는 게 화산 활동을 하던가 지진하던가, 세 번째는 조산운동이에요, 조산운동. 그 조산운동이라는 건 산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산운동은 이제 습곡산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서 구분해야 될 습곡산맥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과정이랑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과정을 구분해야 되는데, 최소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고 안데스 산맥이 어디 있는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세계 지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니네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외워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A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알파벳이 쭉 붙어 있었을 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고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어서 인도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이제 습곡산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규랑 혹시 안데스 산맥 어디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안데스 산맥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요 부분에 뭐다?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오늘 배웠을 때 각각의 어떤 알파벳 기호가 있었을 때 거기서 어떤 지각 변동이나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를 뭐 하는 거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어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지각 변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소개됐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부터 보면, 일단 화산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뜸을 뚫고 뭐 하냐면 이렇게 분출된 현상이 화산인데, 보통 이제 화산이 분출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렇지? 하나, 둘, 셋. 근데 당연히 보면 가스니까 뭐야? 뭐 기체고, 그지? 화산 쇄설물은 뭐다? 고체. 그 다음에 용암은 뭐야? 액체이기 때문에 기체나 고체나 액체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면 그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배운 것처럼 예를 들면 직권이나 수권에 뭐 하는 거야? 혹은 기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얘네들이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화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뜸을 뚫고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만약에 이거를 편의상 아직 오늘 판은 안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지각이면 지각 아래 뭐가 있다? 멘틀이 있어요. 그럼 지각 아래 멘틀이 있으면, 멘틀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대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류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멘틀과 지각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멘틀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요 멘틀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그 위에 붙어 있는 그 지각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받거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은 이 지각이 뭐 하는 거야? 이 지각이 이렇게 찢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지각이 이렇게 찢어지면 그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 빈 틈을 따라서 뭐야?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지.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 지각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다가 결국 뿌직 찢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진이 발생해. 그래서 보통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뭐가 생겼다,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은 뭐가 발생하냐면 그 지역은 지진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화산이면 지진. 근데 반대말은 안 돼. 반대말은 안 된다는 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게 화산 활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다. 이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화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얘기가 나오는데, 지진은 여기 지하의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중요한 말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진동. 그럼 진동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부분이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쫙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라는 거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란 뭐냐면 어떤 지점에서 뭐가 시작했을 때 진동이 시작하잖아. 그럼 그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동 현상이 나타날 때 진동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그 진동을 전달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소리라는 파동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소리의 매질이 뭐가 되는 거야? 공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진이라는 거는 일종의 진동이 일어나는 파동 현상이기 때문에 매질이 뭐가 되는 거야? 매질이 일종의 지각이 매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각이 매질이 돼서 어떤 한 부분에서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이 뭐 하는 거야? 그 진동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진은 파동 현상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뭐가 있다? 진원지가 있어. 알죠? 그러니까 파는 항상 어디서 파가 발생하면 뭐가 있어? 파원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럼 파원에서 파가 발생했을 때 그 파가 사방으로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지진이 발생한 뭐가 있다? 진원지가 꼭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파원이 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발생한 그 파의 근원에는 진원이 어디서 발생하냐 그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표현해. 알지? 그러니까 천발의 천은 얕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가 얕으면 천발이고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가 깊으면 신발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요 그림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가 발생했대? 지진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그 지진의 피해가 나한테 미치는 걸 진앙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었다고 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거보다 지진이 더 얕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지진이 뭐야?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진원이.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가 얕으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천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가 깊으면 그것보다 신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오늘 세계 지도를 봐도 어느 지역이 천발이고 어느 지역이 중발이고 어느 지역이 신발이고 이런 걸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냥 지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지진을 또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외우라는 거 아니야? 나도 안 외우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깊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가 얕으면 천발, 깊으면 신발, 그 중간쯤 되면 중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3번은 변동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변동대. 그래서 변동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동대다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지각 변동이 잘 발생하는 지역을 보통 우리가 변동대다라고 해서 대자의 의미가 뭐냐면 띠대자야.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뭐야? 띠의 형태로 쭉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이제 변동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지도를 보면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과 지진이 뭐한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띠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뭐다? 띠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그림을 잘 보면 니네 거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랑 뭐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거든? 그죠? 구분이 안 돼, 니네는. 근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뭐다?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지진대가 되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에서 화산대가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걸 잘 보잖아. 그럼 점이 찍혀져 있는 걸 보면 파란색이 많은 거야? 빨간색이 많은 거야?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상으로 봤을 때는 지진대가
화산대의 범위보다 뭐하다? 조금 더 넓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점이 뭐보다 빨간색 점보다 뭐하다? 조금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은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4, 5, 6, 7번이 중요한 거여서 일단 4번에 보시면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한다? 일치할 수밖에 없어. 이 논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대륙이 어디냐면 중심이 아니고 어디다? 주변을 따라서 이제 나타나요. 그렇지? 주변.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환태평양 지역에서 환태평양 바다, 태평양 바다를 기준할 때 그 태평양 바다 주변이 뭐 하는 거야? 이 지각 변동이 이제 엄청 잘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어떤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주변을 따라서 뭐 한다? 지각 변동이 이제 잘 발생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나 지진은 대륙의 어디에서는 중심부에서는 뭐 한다? 뭐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대륙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이론으로 뭐 한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뒤에서 설명했지만 판구조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각 변동을 설명한 하나의 이론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걸로 전부 다 설명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넣을 때는 주로 화산 지진은 대륙의 주변이고 중심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7번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논리예요. 그렇지? 화산이 잘 발생하는 지역은 반드시 지진이 생기지만 지진이 잘 발생한다 해서 꼭 화산이 생기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4, 5, 6, 7번을 기준할 때 시험 문제를 풀면 선지에서 뭐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면 저 4, 5, 6, 7번에 관해서 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대륙이 어디야? 대륙의 주변이잖아.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면 뭐야 이 그림 보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평양 바다 주변에 있는 대륙들은 뭐 한다? 지각 변동이 잘 생겨, 이렇게. 근데 반대로 치면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거든. 그럼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기준했을 때 주변에 있는 대륙은 또 뭐 한다? 지각 변동이 잘 안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 주변 바다는 지각 변동이 잘 생기는데, 대서양 바다 주변에 있는 대륙들은 뭐 한다? 지각 변동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서양 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북아메리카랑 뭐가 있어? 남아메리카랑 이쪽은 저기랑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지.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는데, 대서양이란 바다가 있는데, 대서양 바다 주변에 있는 대륙들은 뭐 한다? 지각 변동이 또 잘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변이라는 건 주로 태평양 주변 바다에 뭐 한다? 지각 변동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8번에 보시면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다라고 해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저렇게 생긴 그림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니네들이 저 세계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불가능해요. 알았지? 그래서 세계 지도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약간 병신처럼 그리면 돼요. 알았지? 내가 그린 건 니네들도 다 뭐 할 수 있어? 니네들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뭐 하면 돼?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았지? 내가 그린 게 뭐야? 비웃지 마. 너 못 그려, 이거. 내가 그린 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유라시아 대륙. 그러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 기준일 때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지. 참고로 선생님이 이거 계속 그릴 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뭐야? 다 달라져.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북아메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다? 여기에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세아니아가 있고, 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요 주변에 뭐 한다? 요 주변에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섬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뭐 하는데?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서, 잘 보시면, 일단 여기 바다가 뭐야? 여기 바다. 그지? 여기 바다가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여기가 인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다? 여기가 인도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바다가 태평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요 바다가 뭐가 된다? 요 바다가 이제 대서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륙으로 보면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지금 여기 요 인도 있잖아. 인도 있는데 요 지역에 뭐가 있다?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더 낫잖아 쟤보다. 니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첫 번째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지중해를 따라서 분포하고 대규모 습곡산맥이 발달해 있다라는 게 이제 요 부분에 대규모 습곡산맥이 뭐한다?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으니까 여길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으니까 선생님 요 색깔로 칠한 거 뭐야? 요 부분이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다 뭐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뭐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해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는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이 태평양 바다 어디를 따라서 이 주변을 따라서 지각 변동이 뭐한다? 엄청 잘 일어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령 화산대 지진대라고 해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령에 뭐한다? 분포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대서양 여기에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해령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해령이 뭔지를 잠깐 설명하면 여기를 우리가 가서 이제 본다고 치면 이렇게 바다가 있었을 때 바다를 걸어가다 보면 요렇게 생긴 지형을 우리가 뭐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다로 가다 보면 뭐 한다? 높은 지역이 나온다. 그래서 수심이 뭐 하겠어? 수심이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잠시만, 여기 안 뜨거해. 그래서 이제 수심이 뭐 하냐면 수심이 얕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걸 해령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해저의 산맥이 뭐한다? 산맥이 형성된다. 그래서 해저 산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요거 생기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멘틀이 뭐하다? 멘틀이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멘틀이 뭐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시 하강을 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뭐 하는 거야? 지각이 갈라지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뭐 하는 거야? 산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지진이나 화산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다? 요런 부분이나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런 해령이라는 게 뭐해서 존재해서 거기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뭐한다? 잘 발생한다.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뭐다? 화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유명한 화산대 지진대가 3개 정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알프스 히말라야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해령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환태평양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 세계 화산 활동의 80%가 이제 이 환태평양 지역에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 골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렇게 뭘 봤을 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뭐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다 다시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따가 다시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구조론이 나와요. 그래서 판구조론은 갑자기 판구조론을 배우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뭐가 되게 잘 생긴다? 지각 변동이 잘 생기는데 여기서 지각 변동이 잘 생기는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 하면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판구조론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몇 개의 판의 조각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그 몇 개의 판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판에 뭐가 생기냐면 판의 경계 부분이 생겨요. 경계.
그래서 이 판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그 판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제 화산이나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하고 뭐야? 거의 일치. 그래서 우리는 판 구조론을 갖고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나 이제 지진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이 판 구조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웠으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판의 경계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와서 판이 뭐 할 수 있냐면 발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이 뭐 할 수 있냐면 판이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이 뭐 할 수 있냐면 보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보면 지금은 아직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판을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각처럼 생각해 보면 그 지각이라고 하는 놈이 발산한다는 건 벌어진다 이런 뜻이고, 수렴한다는 건 모여든다는 의미고, 보존이라는 건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도 않는 게 보통 우리가 보존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인 발산, 수렴, 보존이라고 하는 이 3개의 경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미리 좀 한번 그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동쪽이니까 이게 동아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판이 뭐 하냐면 판이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멀어져요. 판이 멀어지니까 판하고 판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럼 판하고 판이 갈라지니까 거기서 뭐 화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발산하는 경계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여기 인도하고 유라시아의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 때 여기가 판의 경계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판의 경계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얘는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두 판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각이 모여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각이 이렇게 모여들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판이 모여드니까 이제 수렴형 경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다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요 경계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요 경계를 기준할 때 판이 뭐 한다? 판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판과 판이 모이니까 수렴형 경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여기가 뭐기 때문에 태평양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가 있고, 그럼 이 판이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요게 요 남아메리카 판하고 다시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두 판이 뭐 하는 거다? 모이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된다? 수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부분이 또 판하고 판이 멀어지고, 여기 부분이 다시 판하고 판이 또 뭐 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는 뭐냐면 판 구조를 배우고 나면 판의 경계를 배울 텐데, 그 판의 경계를 배우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발산, 수렴 이런 것들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다고. 알겠죠?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판 구조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판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이어서 일단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배운 거는 일단 지각이 있고 뭐가 있다?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멘틀이 전체 이제 지구의 직권의 80%를 차지한다고 쳤을 때 이 멘틀을 조금 이제 뭐 하냐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뭐 한다?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의 최상부, 그 다음에 그 최상부의 아래쪽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멘틀의 최상부도 최상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쨌든 멘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상부의 아래쪽도 여전히 멘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의 최상부의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쪽을 연약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멘틀의 최상부 위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지각하고 멘틀의 최상부 부분을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부분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암석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암석권은 그냥 단단한 단단한 돌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5개념만 없어지면 되는 게 뭐냐면 지각과 암석권은 뭐한다? 다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각과 멘틀의 뭐다? 멘틀의 최상부 부분을 뭐해서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석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깊이로 치면 0에서부터 100km까지 여기를 이제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그 암석권 아래에 연약권이 있는데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정도 되는 데까지를 이제 연약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각과 뭐다? 멘틀의 최상부 부분을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이 암석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암석권이 뭐가 있냐면 이 암석권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권의 여러 개의 조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트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이라고 하는 놈이 암석권의 조각인 판이 어디에?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야?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연약권이라고 하는 100에서 400km 되는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얘가 이제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연약권이 대류를 시작하면 그 대류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의 조각인 판들이 뭐 하는 거야? 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걸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암석권의 조각인 요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판이 있었을 때 판을 다시 우리가 대륙판이라는 거랑 해양판이다라고 해서 판을 몇 개로 구분하냐 하면 두 개로 구분하는데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해서 대륙판이라고 하면 보통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해양판이라고 하면 뭐다?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판이다 이렇게. 근데 저번에 설명할 때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는 해양 지각이 더 뭐야? 무거워. 밀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대륙판과 해양판을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밀도가 누가 커요? 라고 하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뭐하다? 밀도가 크다라고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제 둘이 뭐 하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충돌을 하잖아. 그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뭐야? 쭉 말려서 들어가요. 무겁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중3 때 배운 걸로 치면 뭐랑 약간 비슷한 거냐면 이 전선이 형성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물론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서 있는 이렇게 지표면이 있었을 때 한쪽에 찬 공기가 있고 한쪽에 더운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상공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거든. 그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상공에서 만나면 뭘 형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그때 배웠을 때 뭘 형성하냐면 전선면이라는 걸 형성하거든. 근데 이제 이 전선면이라는 걸 형성하는 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쪽으로 뭐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뭐야?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더운 공기는 찬 공기에 말려서 아래쪽이 찬 공기가 차면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뭐야?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완전히 똑같아 논리가. 알았죠? 그래서 무거운 판하기랑 가벼운 판이 뭐야? 보통 만나잖아. 그럼 무거운 판이 가벼운 판 아래로 뭐야? 쭉 말려서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알죠? 그래서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뭐 하기 때문에 둘 다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 판들이 존재하냐면 항상 무거운 판이 뭐다?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쭉 들어간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이제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걸 암석권이다라고 부르고 그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지구는 판이 한 10여 개 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석권 아래에 뭐 한다?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중요한 말이 뭐다?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연약권이다라고 표현해서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조금씩 뭐 한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이 암석권이라는 판은 연약권 위에 뭐 하기 때문에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약권은 암석권보다 밀도가 뭐 하겠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한 번 막 자꾸 넘어가? 그리고 밑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판의 구분이다. 라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해양 지각을 포함한 게 해양판이고 이제 대륙 지각을 포함한 게 뭐다? 대륙판이고 두께 비교할 수 있고
구성 물질 비교할 수 있고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써놓은 것 중에 어디까지 외우냐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얘는 외우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뭐 나머지 것들도 뭐야? 나머지 것도 다 외우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렇지?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걸로 돼 있냐까지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막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난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기억해야 될 게 해양판과 대륙판을 놓고 봤을 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는 밀도가 뭐하다? 밀도가 더 큰 판이다라고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판이 움직이는데 그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연약권에서 뭐하면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하면 그 대류하는 흐름에 맞춰서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판들이 뭐 할 수 있다? 판들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멘틀이 대류하면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의 조각이 뭐야? 판이 되고 그 판들이 그 흐름에 맞춰서 뭐야? 움직이면서 지구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오늘 또 왜 늦었어? 너 요새도 계속 크고 있지? 그지? 잠을 많이 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판 구조론이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지구 표면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뭐 하냐면 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막 써 있지. 뭐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코크스판, 나스카판, 뭐 남극판, 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막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뭐 한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데. 근데 약간 개변태가 아닌 이상은 이 판을 다 시험 문제는 뭐야? 내는 변태는 없어. 그래서 이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 개의 뭐다? 판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나 이동하는 방향이 뭐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이 태평양 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을 때, 혹은 북아메리카 판이라는 게 있었을 때, 각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나 방향이 뭐 하냐면 틀리고, 이동하는 속도는 참고로 그냥 약간 사람의 손톱이 자라는 거랑 비슷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느낄 수는 없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써 있는 게 아래의 화살표는 판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판에 뭐가 있을 때 경계가 있을 때 그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이 상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에 뭐 예를 들면 요 두 판의 경계가 있었을 때 요 태평양 판을 기준할 때 이 태평양 판이 얘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 뭐 하는 거야? 모여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화살표대로 판이 뭐 한다고 치면 판이 움직인다고 치면 태평양 판 자체에 움직이는 방향이 다 제각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이 있으면 두 판이 만나는 뭐다? 경계에서 그 판의 경계에 있는 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서로 만나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냥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이제 지각 변동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뭐다?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 판의 경계가 결국은 아까 설명했던 변동대하고 거의 뭐 한다?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까 유명한 그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잖아. 그럼 그 세 군데가 거의 뭐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판과 판이 만나는 어떤 경계 부분하고 뭐 한다?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생기냐면 경계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경계 부분이 생기니까 니네들은 이제 이걸 외우지 않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을 보면 최소한 여기는 판이 모여들고 있구나. 여기는 판이 엇갈리는구나. 여기는 판이 멀어지는구나. 여기는 판이 멀어지는구나. 여기도 판이 멀어지는구나. 이제 요 정도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 그림에서. 그래야지만 요 판이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거나 혹은 모여드는 걸 따라서 뭐다? 발산, 수렴, 보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시면 이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다라고 표현해서 이제 판의 경계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여서
판의 경계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발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렴. 그렇죠? 발산, 보존, 수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웃한 두 판이 서로 뭐 하냐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발산이라고 부르고, 보존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이웃한 두 판이 서로 뭐 하냐면 어긋나는 거니까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렴이라고 하면 이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두 판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발산, 보존, 수렴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복잡한 거는 수렴이야. 수렴이 경우가 세 가지로 막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봐서 어차피 미리 좀 하면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정보가 있거든.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정보가 지금 이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두 판이 모여들고 있는데 왼쪽 판과 오른쪽 판의 그림을 유심히 잘 보시면 왼쪽 판이 오른쪽 판 아래로 뭐야? 쭉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알죠? 아까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는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렴형 경계를 봤을 때, 이 그림을 딱 보면, 왼쪽 판과 오른쪽 판을 비교할 때, 왼쪽 판이 오른쪽 판 아래로 말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 판이 오른쪽 판보다 뭐하다? 밀도가 크다. 이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는 어쨌든 발산, 그 다음에 보존, 수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산형 경계가 발생하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멘틀이 뭐 하냐면 상승하는 부분이 발산이 돼요. 그렇지?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멀어지면 이제 그 부분이 발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저 발산하고 반대말이기 때문에 멘틀이 뭐 하냐면 하강하는 곳이 뭐가 된다? 수렴형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은 뭐다? 판이 그러니까 발산이나 수렴을 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보존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발산형 경계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쓰이냐면 상승하는 곳에서 지각이 생성되면서 판이 생성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이제는 이제 지각이라고 하지 않고 판이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판이 있었을 때 그 판을 기준으로 여기서 멘틀이 상승 하다 보면 그 위에 있는 판이 뭐 하는 거야? 장력,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제 당겨지면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끊어지면 그 사이에 비어있는 틈이 생기잖아. 그럼 그 비어있는 틈을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멘틀에 있던 마그마가 뭐야? 솟아오르거든? 그럼 멘틀에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오르면 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면서 뭐야? 채우면서 예를 들면 화산섬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틈 사이를 채우기 때문에 이 틈 사이를 채우면서 여기 뭐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가 새로운 물질로 뭐야?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발산형 경계는 판을 뭐 하는 거야? 판을 만드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 근데 이제 위쪽에 있는 수렴형 경계는 이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판이 오른쪽 판보다 밀도가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왼쪽 판이 오른쪽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결국 땅속으로 쑥 꺼지는 거거든. 그럼 판이 뭐 하는 거야? 판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것처럼 발산형 경계는 판을 뭐 하는 부분이고 판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다? 수렴형 경계는 판이 뭐 하는 거다? 판이 소멸하는 지역이다. 그럼 보존형 경계는 뭐야? 판이 생기지도 않고 뭐야?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 판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존형 경계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태평양 바다를 한번 그려볼게. 태평양 바다 있는 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뭐가 있다? 이렇게 생긴 해령이 있어요. 그럼 해령이 있으면 여기는 해령이 생기는 것 자체가 멘틀이 상승하면서 뭐 하는 거야? 상승하면서 생긴단 말이야. 그럼 멘틀이 상승하면서 생기면 이 두 판이 언젠가는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움직여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 있는 또 다른 판하고 뭐야? 또 다른 판하고 만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건 이 판이 어떤 판 아래로 뭐 하는 거야? 쭉 말려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판이 밀도가 커서 어떤 판 아래로 쭉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바닷속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바닷속이었다고 치면 여기는 바다에서 지대가 제일 뭐 한 거야? 제일 높은 데야. 그럼 이런 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해령이었다고 치면
반대로 얘는 요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바다에서 제일 뭐한 데가 되냐면 깊은 데가 되니까 이러면 뭐가 된다? 이러면 해구가 돼요. 구덩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는 멘틀이 뭐 하는 거고 상승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는 멘틀이 뭐 하는 부분이 된다?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뭐가 되면 생성이 되면 여기는 지각이 뭐 하는 거야? 지각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 지역에 있는 지각과 요 지역에 있는 지각의 나이를 보면 누가 훨씬 젊겠어? 당연히 이쪽이 젊지. 그래서 여기 만들고 여기 뭐 하는 거니까 사라지니까 예를 들면 연도별로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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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뭐 A와 B와 C와 D의 무엇을 측정하면 연도를 측정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더 많게 나오는 거지. 그 의미가 이거예요. 알았지? 발사하는 판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수렴은 판이 이제 소멸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 요 선생님 삽지해 놓은 요 그림, 이걸 보시면 여러 가지 화살표가 막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화살표를 보고 아까 이렇게 어디가 발산이고 어디가 수렴이고 이런 것들은 뭐야?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가 발산, 어디가 수렴,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뭘 만드냐면 어떤 특정한 지형을 형성하는 거여서 그 지형을 하나씩 뭐 하는 거야? 하나씩 좀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번에 보시면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이 첫 번째가 이제 발산이어서 발산형 경계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되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뭐다? 해령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해령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에서 땅이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땅이 주변 지형에 비해서 뭐 하는 거냐면 푹 뭐 하는 거야? 푹 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꺼지냐면 보통 바다에서는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이렇게 확 일어나잖아. 그럼 바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 바닷물 때문에 뭐야? 금방 식어. 그래서 이제 화산 형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모형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대륙에서 예를 들면 판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뭐야? 마그마가 솟구치면 대륙은 완전 평면이 아니고 대부분 다 비스듬하거든? 그러면 폭발한 마그마가 뭐야? 일단은 바로 굳을 수가 없잖아. 바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갈라지면서 꺼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가 이제 그건 거지. 그죠? 그래서 갈라지면서 이 지형이 이렇게 푹 뭐 하는 거야? 푹 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푹 꺼진 지형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열곡이다라고 부르고 그게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띠 대자를 써서 열곡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곡대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딱 세 개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첫 번째는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해령이 생길 수 있고 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열곡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열곡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곡과 열곡대의 차이는 그냥 열곡이라고 표현한 뭐야? 요 부분이 열곡이고 열곡되면 그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게 뭐가 된다? 열곡대가 되는 거야. 근데 바다에서는 실제로 열곡대가 형성되긴 약간 불가능해. 왜냐면 그려보면 바다는 예를 들면 발산형 경계가 있었을 때 발산형 경계가 바닷속은 이렇게 쭉 한 줄로 거의 이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띄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예를 들면 해저 산맥인 해령은 뭐 할 수 있는데 해령은 형성이 돼도 육지에서처럼 열곡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쭉 연결돼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발산형 경계를 높았을 때 만약에 바닷속에서 발산형 경계가 발생하면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육지에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면 그다음에 뭐가 된다? 열곡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잘 보면 여기가 발산하고 여기가 발산하잖아. 그럼 둘이 서로 뭐 할 때? 발산할 때 요 판은 일로 가고 요 판은 일로 가면 두 판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엇갈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이가 뭐가 된다? 그 사이가 보존형 경계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판하고 판이 엇갈리니까. 그래서 그 옆에 여기 보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뭐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일단은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다?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도 발생한다? 지진도 발생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진이 발생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진원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발산형 경계는 지표면 가까운 지점에서 뭐야?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다? 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지? 여기가 진원지니까 천발.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진원지니까 천발.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얕기 때문에 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중요한 말은 뭐 저런 천발을 떠나서 일단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니까 뭐가 생긴다?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했을 때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판과 판이 엇갈리는 부분이 되게 얘는 뭐는 없냐 하면 얘는 화산은 안 일어나요. 알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보존형 경계는 뭐만 생기냐면 지진만 발생한다 이렇게. 근데 얘도 역시 진원지가 거의 지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무슨 지진이냐면 천발 지진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발산하는 지형이 대서양에 있는 중앙해령이 이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제 이런 지형이고, 그 다음에 이 보존형 경계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최소한 뭐야? 어디 있는지 정도 알아야 돼. 지층이 이렇게 끊어지는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뭐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딱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그래서 두 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엇갈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볼 수 있는 지경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바다에 여기에 뭐가 엄청 많아. 해령이 엄청 많이 그려져 있잖아. 근데 해령이 엄청 많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발산형계가 다 이렇게 뭐야? 대부분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 발산형계가 대부분 이렇게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조건 다 뭐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보존형 경계를 거의 다 갖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설명한 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그 사이에 뭐야? 대서양이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대서양 바다가 다 뭐야? 다 발산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발산인데 발산하면서 여기 경계로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보존형 경계를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 판이랑 아프리카 판은 뭐에 있어?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생겼기 때문에 뭐야? 발산형 경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발산형 경계 생기니까 뭐야? 둘이 이렇게 멀어져 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서양 바다 그래서 확장이 된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산형 경계하고 보존형 경계가 있었을 때 어느 부분이 뭐가 생기고 어느 부분이 뭐가 생기고 여기는 화산이고 여기는 지진이고 이런 것들이 뭐야 돼? 좀 인지가 돼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얘기할게.